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주인공은 정혜룡 할아버지, 올해 71살이세요. 평생을 시계 수리로 살아온 분이죠. 종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공방에서 50년 넘게 시계들을 고쳐오셨어요.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시계 장인이라고 불렀지만 할아버지 본인은 그냥 시간과 친구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공방 문을 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작업대 위에는 수십 개의 시계들이 각자의 시간을 잃은 채 누워 있어요. 어떤 건 오래된 추억을 품고 있고 어떤 건 새로운 희망을 기다리고 있죠. 할아버지는 그들의 심장인 태엽을 만지며 다시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아내 임순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7주기가 되는 날이었거든요. 매년 이 날만 되면 할아버지는 공방 한쪽에 작은 차례상을 차리세요. 순의 할머니가 좋아했던 사과, 배, 그리고 손수 만든 송편을 올리고 향을 피워 올리죠. 순애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여전히 시계들과 함께 살고 있어. 내가 좋아했던 그 회중시계도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고 말이야. 할아버지가 손에 든 회중시계, 이 시계에는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2HJ 1985. 이 시계에는 정말 특별한 사연이 숨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저 이 시계가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 중 하나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오후 2시쯤 공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유진 씨와 사위 재훈 씨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유진 씨는 할아버지의 외동딸로 올해 42살이에요. 재훈 씨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는데 처음엔 참 괜찮은 사위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유진 씨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재훈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인어른, 오늘 어머니 기일이시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앉아라. 할아버지는 딸과 사위를 바라보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셨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차례상에 절부터 올렸을 텐데 오늘은 그냥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말이에요. 유진 씨가 말을 꺼냈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눈치채셨어요. 딸의 눈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꺼낼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나야 뭐 시계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외롭지 않다. 오히려 너희가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재훈 씨가 시계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 공방 정말 운치 있어요. 근데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아직은 괜찮다. 손도 떨리지 않고 눈도 잘 보이고. 그때 유진 씨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온 건 말씀드릴 게 있어서예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의 표정에서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올 거라는 걸 직감하셨거든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정말 걱정이 돼요.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사람도 잘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으실 때가 많고. 재훈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장인어른을 저희 집 근처로 모셔가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양원은 아니고 깨끗한 아파트로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는 너무 외진 곳이잖아요. 유진 씨의 말에는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나는 여기가 좋다. 50년을 살아온 곳인데 어디를 가겠냐. 아버지. 그리고 이 시계들은 어떻게 하고? 이 아이들을 두고 갈 수는 없잖니. 재훈 씨가 다시 말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버지 건강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사위의 말에서 뭔가 싸늘한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런 것들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평생을 함께한 시계들을 그렇게 부르다니요. 정리라니 무슨 소리냐? 아,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만 챙기시고 나머지는 뭐?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유진 씨가 재훈 씨를 제지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일단 차례부터 지내죠. 그렇게 해서 어색한 차례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불안한 기운이 자리 잡았죠. 딸과 사위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될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딸과 사위는 서둘러 돌아갔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말이죠. 할아버지는 혼자 남은 공방에서 회중시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순애야, 뭔가 이상해. 유진이가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회중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또.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며칠 후 재훈 씨가 혼자 공방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유진 씨 없이 말이죠. 할아버지는 뭔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걸 직감하셨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왔니? 유진이는? 아, 유진이는 병원에 갔어요. 정기검진 받으러요. 재훈 씨는 평소보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까지 들고 있었죠. 장인어른, 사실 오늘 온 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예요. 할아버지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사위를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 재훈 씨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 네, IT 관련 사업이에요. 요즘 대세잖아요. 정말 확실한 사업이거든요. 할아버지는 IT가 뭔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자금이에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담보? 네,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혹시 장인어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내 명의로? 네, 이 공방과 건물이 장인어른 소유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갚을 거고요. 재훈 씨가 서류 봉투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류들인데요, 간단해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구나. 아, 포괄위임장이에요. 저에게 대출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직접 은행에 오실 필요 없이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포괄위임장이라는 말이 뭔가 거창하게 들렸지만 재훈 씨의 설명을 들으니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 거냐? 그냥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그때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진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재훈이가 찾아갔죠? 응, 지금 여기 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재훈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어서. 유진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심각한 거냐?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저희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알겠다. 일단 서명하마. 전화를 끊고 난 후 할아버지는 재훈 씨가 내민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서명을 하는 순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거예요.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 없는 거지? 네, 물론이죠. 제가 책임지고 다 처리할게요. 재훈 씨는 서류를 챙기며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렇게 재훈 씨가 떠나고 난 후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서 방금 한 일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딸을 도왔다는 생각에 그럭저럭 마음을 달래셨죠. 그런데 이틀 후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혜룡 고객님이시죠? 대출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 네, 20억 원 대출 신청하신 건데요. 서류 검토가 완료되어서 승인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 20억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20억 원이요. 할아버지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훈 씨는 사업자금이라고 했는데 20억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나간 거죠? 이미 출금 처리되었습니다. 위임 받으신 분이 어제 가져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임받은 사람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할아버지는 급하게 재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유진 씨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죠. 이게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는 패닉 상태가 되어서 공방 안을 서성였어요. 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자신 모르게 빠져나갔고 딸과 사위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계속 딸과 사위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됐죠. 그러다가 일주일 후 유진 씨가 사는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경비원이 말하는 걸 듣고 할아버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3호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일 전에 이사 나가셨어요. 이사를 갔다고요? 네, 짐차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이사하셨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아파트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딸과 사위가 20억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포괄위임장에 서명한 순간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이죠. 포괄위임장이라는 게 단순히 대출 업무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는 서류였던 거예요. 공방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시계수리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평생을 함께 살아온 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공방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거리로 나왔죠. 종로 골목을 이리저리 걸으면서 머리를 식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처음 보는 카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간수선 카페. 뭔가 독특한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어봤죠.
들어가 보니 카페 한쪽에는 시계 수리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 한 명이 작은 시계를 만지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나이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여기가 시계 수리점인가요? 아, 네. 카페이기도 하고 시계 수리점이기도 해요. 독특하죠? 할아버지는 신기하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이름은 서지온이에요. 시계 수리를 배운 지 5년 정도 되었어요. 나는 정혜룡이라고 합니다. 아, 정혜룡 선생님. 혹시 종로 골목에 계신 그 유명한 시계 장인이세요? 지온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유명하기는 무슨. 그냥 시계나 고치는 늙은이지.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정말 존경해요. 이 동네 시계 수리사들 사이에서는 전설 같은 분이거든요. 지온 씨의 진심 어린 말에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제가 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온 씨가 커피를 타는 동안 할아버지는 그의 작업대를 구경했어요. 도구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수리 중인 시계들도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여기 커피예요. 그런데 선생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딸과 사위의 배신, 20억 대출, 그리고 잠적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죠. 지온 씨는 놀란 표정으로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나도 믿기지 않아. 평생을 키운 딸이 이런 짓을 하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변호사는 만나보셨어요? 변호사?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이미 20억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무료로 상담해 주세요. 지온 씨의 제안에 할아버지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오늘은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밥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지온 씨가 작은 냄비를 꺼내서 쌀죽을 끓여주었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쌀죽을 받아든 할아버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도 해주지 않던 따뜻한 보살핌을 낯선 젊은이가 해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데. 지온 씨는 할아버지를 챙겨주면서도 자신의 시계 수리 일을 계속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아버지는 뭔가 친근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지온 씨의 소개로 변호사 노은혜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은혜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법률 상담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변호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혜룡 어르신. 지온 씨에게 얘기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은혜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포괄위임장 남용 사기예요. 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내 딸인데. 어르신,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을 상대로 한 사기는 더 악질적인 거예요. 은혜 변호사의 말이 맞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일단 사건을 정리해보죠. 첫째,
토갈위임장 작성 과정에서의 기만. 둘째, 20억 대출금 유용. 셋째, 연락 두절과 잠적. 이 모든 게 계획적인 사기 행위예요. 그런데 이미 돈은 다 써버렸을 텐데. 그래도 처벌은 받아야죠. 그리고 재산 추적도 해봐야 해요. 혹시 다른 곳에 숨겨놓은 돈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진 씨와 재훈 씨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한 거였어요. 성년후견이 뭡니까? 치매나 정신적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면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할아버지는 딸과 사위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20억을 가로채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치매라는 거냐? 물론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판단 능력을 잃어서 토갈위임장을 잘못 작성했다고요. 은혜의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의사소견서까지 첨부했어요. 경도 치매 증상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나는 그런 검사 받은 적도 없는데 아마 가짜 소견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함께 고발해야겠어요. 할아버지는 딸의 배신이 여기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깨닫고 더욱 절망했어요.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완전범죄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이 시작됐어요. 지온 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할아버지의 공방에서 수십 년간 쌓인 장부들을 정리하고 시계 수리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선생님, 이 기록들을 보면 누구라도 선생님이 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온 씨가 정리된 장부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 세밀하게 적힌 수리 기록들, 고객들의 정보, 부품 구매 내역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CCTV 자료도 확보했어요. 토갈위임장을 작성하던 날의 영상이에요. 은혜의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 속 할아버지는 재훈 씨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여러 번 질문하면서 신중하게 서명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영상만 봐도 어르신이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온 씨도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들, 시계 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일상생활 능력 등을 모두 증언하기로 한 거죠.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드디어 법정에서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긴장했지만 은혜의 변호사와 지온 씨의 격려에 힘을 얻었어요. 유진 씨와 재훈 씨도 법정에 나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이제는 자신을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요즘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시고 유진 씨가 증언대에 서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들을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토갈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재훈 씨도 같은 취지의 거짓 증언을 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정말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댔죠. 그런데 은혜 변호사의 반박이 시작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정혜룡 어르신의 공방 장부를 보시겠습니까? 법정에 제출된 장부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십 년간의 세밀한 기록들, 복잡한 계산들, 그리고 최근까지도 완벽하게 관리된 고객 정보들이 모두 들어 있었어요. 이런 정밀한 기록을 치매 환자가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온 씨의 증언도 강력했어요. 저는 정혜룡 선생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계 수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상 속 할아버지는 재훈 씨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여러 번 질문하며 신중하게 판단하는 모습이었어요. 피고인들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하자 유진 씨와 재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짜 소견서라는 게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지온 씨가 가져온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선생님, 이 사진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세요? 사진에는 할아버지와 한 젊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언제 찍은 사진이지? 2008년이에요.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사진이에요. 어머니? 지온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신수진이었어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죠. 할아버지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7년 전 아내 순애 씨가 투병하던 시절의 일들이 말이에요. 2008년 겨울 아내 순애 씨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폐암 말기였죠.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내를 돌봤는데 그때 만난 간호사가 바로 신수진 씨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남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담당 간호사 신수진이에요. 수진 씨는 20대 후반의 젊은 간호사였는데 환자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특히 순애 씨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었죠. 어르신, 오늘 컨디션이 좀 나아 보이세요. 수진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수진 씨의 따뜻한 보살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바쁜 와중에도 순애 씨와 대화를 나누어주고 불편한 게 없는지 세심하게 체크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5살 된 아들이 있어요. 왜요? 요즘 육아와 병원 일을 동시에 하느라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할아버지는 그때 수진 씨가 싱글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희끼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밤 근무를 할 때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해 보였거든요. 순애 씨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수진 씨는 더욱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어요. 어르신,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순애 씨가 세상을 떠나던 날 수진 씨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환자 하나하나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간호사였거든요. 좋은 곳에서 편안히 쉬실 거예요. 수진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할아버지는 수진 씨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따뜻하게 보살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죠. 하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익명으로 도움을 주기로 한 거죠. 먼저 수진 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병원 동료들에게 슬쩍 물어보니까 아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매달 익명으로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 우유값이나 어린이집비 정도는 되는 금액이었죠. 누가 보낸 거지? 수진 씨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알고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할아버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수진 씨 집 거실에 있던 벽시계가 고장 나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직접 그 벽시계를 수리해주고 추가로 특별한 회중시계도 만들어서 함께 놓고 왔어요. 그 회중시계에는 특별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죠. You gave me back time as. 당신이 나에게 시간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라는 의미였어요. 수진 씨가 순애 씨의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거였죠. 수진 씨는 그 회중시계를 받고 감동했어요. 누가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냈는지 궁금했지만 끝내 알아내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 수진 씨는 재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아들 지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훈 씨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언젠가 시계와 관련된 천사 같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분이 어머니에게 시간을 선물해줬다고, 그래서 내 이름도 시간이라는 뜻의 지훈이라고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지훈 씨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17년 전에 작은 선행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계 수리를 배운 거예요.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어서요. 지훈 씨는 어머니의 유물로 남겨진 그 회중시계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시계를 만들어주신 분은 진짜 천사라고요. 할아버지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의미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 앞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지훈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감동했어요. 정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거죠. 이 사실이 법정에 알려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17년 전부터 한 젊은 간호사를 익명으로 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간호사의 아들이 지금 할아버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런 정교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심을 치매 환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변호사의 반박에 유진 씨와 재훈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사의 판결이 나왔어요. 본 법원은 피신청인 정혜룡 씨의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당한 판단 능력을 인정받은 거였죠. 또한 포괄위임장을 이용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유진 씨와 재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정말로 처벌을 받게 된 거였죠. 법정을 나오면서 유진 씨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나한테서 뭘 빼앗았는지 알기나 하냐? 할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돈을 빼앗은 것도 화나지만 정말 화나는 건 신뢰를 빼앗은 거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라고. 아버지, 이제 우리는 남이다.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남이야. 할아버지는 딸에게 등을 돌리고 지훈 씨와 함께 법정을 나왔어요. 피가 섞인 가족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법정에서 승리한 후 할아버지와 지훈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복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온 씨가 카페에서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말했어요. 무슨 제안? 시간공방 재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시간공방 재단? 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계 수리 봉사, 젊은이들에게 시계 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지온 씨의 제안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선생님의 50년 경험과 제 젊은 열정이 합쳐지면 정말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온 씨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종로 상인회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면서 상인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거든요. 해룡형, 그런 일이 있었군요. 상인회장 김덕수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사정을 들은 상인들은 모두 분노했어요. 딸이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돼. 그래도 이제 다 해결됐으니 다행이야. 상인들은 할아버지와 지온 씨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해. 홍보도 도와주고 필요하면 후원금도 모을 수 있어. 상인들의 따뜻한 지지에 할아버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짜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드디어 공방 재개관 날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와 지온 씨는 며칠 동안 공방을 새롭게 꾸몄어요. 입구에는 특별한 문구를 걸어 놓았죠. You gave me back time 마이너스 시간을 되돌려봤다. 이 문구는 17년 전 할아버지가 수진 씨에게 준 회중시계의 각인과 같은 의미였어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지온 씨로부터 시간을 되돌려 받은 거였죠. 재개관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네 상인들, 할아버지의 오랜 고객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젊은이들까지 공방이 북적북적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시다니. 사람들의 응원에 할아버지는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가족의 배신을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혜룡 선생님, 이런 어려운 일을 겪으시고도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으시나요? 리포터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시간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시계를 50년 동안 만지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시간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은 항상 진실을 보여줘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함께 보낸 시간, 서로를 돌본 시간,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피가 이어준 가족에게 시간을 빼앗겼지만 시간이 이어준 가족에게서 제 시간을 되돌려 받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방을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 시계 수리를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시간공방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도 시작됐어요.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해서 고장난 시계들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일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시계가 돌아가니까 집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별 말씀을요. 시계는 다시 돌아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는 일이었거든요.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았어요. 스마트폰 시대에도 아날로그 시계의 매력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선생님, 이 부품은 어떻게 조립하는 거예요? 천천히 해. 시계는 급하면 망가져. 할아버지는 젊은이들에게 시계 수리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함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진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초라하고 힘없는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재훈이는 구속됐고 저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집도 압류되고 모든 걸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유진 씨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냉정했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잖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너는 내게서 돈만 빼앗은 게 아니야. 아버지에 대한 신뢰, 가족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걸 빼앗아 갔어. 그걸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냐? 아버지. 하지만 굶어 죽을까봐 걱정되니까 최소한의 도움은 주겠다. 매달 30만 원씩 기본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만. 할아버지의 말에 유진 씨는 놀랐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아버지.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 전화도 마지막이고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아버지, 제발. 가족은 선택이야, 유진아. 너는 돈을 선택했고 나는 다른 가족을 선택했어.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회중시계를 바라봤어요. 17년 전의 각인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지온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할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오히려 시원해.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느낌이야. 지온 씨는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마지막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신 건 정말 대단해요. 가족이었으니까. 비록 이제는 남이지만 한때는 가족이었잖아. 할아버지의 말에서 깊은 인품이 느껴졌어요. 배신당했으면서도 최소한의 인정은 지키는 모습이었죠. 선생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진짜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시간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야. 좋은 시간도 힘든 시간도 함께 견뎌내는 사람들 말이야. 그럼 저도 선생님의 가족인가요? 지온 씨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너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줬어.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잖아. 네, 저도 선생님을 진짜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그 소중한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지온아,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 선생님,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주는 거야. 내 어머니가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줬고 너도 나에게 시간을 되돌려줬잖아. 이제 이 시계는 너의 것이야. 지온 씨는 회중시계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딸을 잃었지만 진짜 손자를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시간공방재단의 활동은 점점 활발해졌고 할아버지와 지온 씨는 진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지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공방에서 시계를 정리하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순애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좋은 아이를 만났거든. 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것 같아. 그때 지온 씨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시계 수리 배우고 싶다는 젊은이들도 10명이나 신청했고요. 그래? 다행이야.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또 무슨 제안? 지온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공방재단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곳에서 시계 수리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온 씨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전국으로? 네. 할아버지의 50년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잖아요. 할아버지는 지온 씨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젊은이의 에너지와 자신의 경험이 합쳐지면 정말 멋진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해보자. 정말요? 와. 할아버지 최고예요. 지온 씨가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웃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손자를 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일기를 썼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는데 오늘은 특별한 내용을 적었어요. 피가 이어준 가족은 나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시간이 이어준 가족은 내게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줬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할아버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종로 골목에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시간은 항상 진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시간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지온 씨의 새로운 시작은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이 피보다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들, 여러분의 기쁜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일지도 모르거든요.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시간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정혜룡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진짜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